교재 87페이지 제4장, 계정 생성 및 관리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리눅스는 클라이언트 1만 접속하시면 돼요. 클라이언트 1. 자, 일단 리눅스 계정은 세 가지가 있답니다. 루트 계정, 시스템 계정, 그 유저 계정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루트 계정은 그 관리자 계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실습하고 있는 게 루트 계정 아닌가요? 자, ID 엔터, who am I 엔터 해서 보면은 저희 그 루트 계정으로 지금 접속해서 하고 있어요. 루트 계정. 그래서 루트 계정은 일단 로그인이 가능한 관리자 계정인데 그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루트 계정으로 작업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하고 기본적인 구성할 때까지만 루트 계정으로 작업을 하고 그다음 루트 계정에서 이제 이 일반 계정 만든 다음에 일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원래는. 네. 근데 저희는 그냥 편의상 그러니까 루트 계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루트 계정은 관리자 계정입니다. 뭐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됩니다. 네. 그다음에 유저 계정은 일반 계정이에요. 일반 계정. 일반 계정.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있다 없다? 네, 모든 권한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서버를 운영하는 분이 이제 루트 계정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물론 자기도 일반 계정 만들어서 쓰겠죠. 근데 이 리눅스를 서버 담당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개발자도 쓰고 DB 관리자도 쓰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개발자, DB 관리자들을 위한 계정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 주면서 어, 필요한 권한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개발자는 개발자에 맞게끔, DB 관리자는 DB 관리자 맞게끔 권한을 나중에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 그래서 일단 루트 계정과 일반 계정은 로그인이 가능한 계정이고요. 시스템 계정은 시스템과 서비스를 운영할 때 사용하는 계정인데 로그인이 불가능하대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열어보실래요? cat 슬래시 etc passwd. 제가 이제 앞에 뭐 이게 한 칸 띄고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슬래시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 맨 앞에 이거 뭐죠? 루트 디렉토리죠? 루트 디렉토리. 자, etc 디렉토리의 passwd라고 하는 파일은 그 계정 정보를 관리하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루트 계정 보이시죠? 자, 루트 계정이 있고 여기 맨 끝에 비넷 배시라고 되어 있어요. 비넷 배시.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은 배시쉘을 실행하겠다는 얘기고요. 배시쉘. 그러니까 밑에 페도라 페도라도 보면은 비넷 배시. 자, 유저1과 유저2도 비넷 배시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로그인하면은 비넷 배시쉘을 실행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그인이 가능한 계정은 계정 정보 맨 마지막에 예, 쉘 유형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의 나머지 애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 로그인, USR, SB는 노 로그인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노 로그인. 요런 애들이 시스템 계정이거든요. 시스템 계정. 그러니까 시스템 계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아파치라고 되어 있죠. 아파치. 이 아파치는 웹서버, 그 아파치라고 하는 게 원래 웹서버 이름인데 웹서버. 그 웹서버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웹서버 아파치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 계정을 의미합니다. 시스템 계정.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SSHD라고 하는 계정도 시스템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SSH라고 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할 때 사용하는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로그인 돼야 안 돼요. 이런 건 로그인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계정을 만들 때도 아파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정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시스템 계정으로 예약이 되어 있는 이름들이라. 그래서 루트 계정, 시스템 계정, 유저 일반 계정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계정 관련 파일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etc passwd 계정 전체 정보를 관리하는 파일, 그다음에 etc의 섀도우 파일, 계정 패스워드 정보 및 계정 관련 날짜 및 기간을 관리하는 파일.
요거만 일단 봐볼까? 자, 지금 passwd 파일 보면은 계정 아이디 다음에 X라고 나와 있죠? X. 원래 여기 X 자리가 원래 패스워드가 원래 출력되는 자리예요. 어? 근데 지금 패스워드가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X로 되어 있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은 이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는 섀도우 파일에서 관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여기에 정말 패스워드 그 문자열들이 나와 있었어요. 아, 물론 평문은 아니고 그 해시값으로 이제 돼서 나와 이렇게 출력이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X로 나온다는 뜻은 패스워드는 어디 파일에서 관리한다? 섀도우 파일에서 관리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로 이렇게 한번 열어볼까요? 자, 파이프를 통해서 이 그래프한테 얘를 넘기면 이것만 검색해서 보여주겠죠? 그리고 이제 섀도우 파일. 자, 여기 이제 섀도우 파일인데 그 루트 계정이랑 유저 1, 유저 2만 일단 출력을 시켰는데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패스워드냐면은 여기 여기 달러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달러. 자, 세 번째 달러 문자열 있죠. 쭈루루루. 여기 콜론 전까지. 응?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콜론 전까지. 여기서 아이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패스워드예요. 근데 패스워드인데 이게 평문이 아니라 그 해시값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알아볼 수 없게끔. 음.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여기 X 자리에 뭐 어떻게 출력이 됐었다? 이 패스워드가 출력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섀도우라고 한 파일에 여기서 이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아직 권한 내용은 아직 안 봤지만은 한번 열어보실래요? ls-l etc passwd. 자, 이 파일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루트죠. 자, 루트는 이 파일에 대해서 읽을 수도 있고 쓰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보니까 다른 사용자들도 어때요? 이 파일을 읽을 수 있지 않나요? 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su 한 칸 띄고 마이너스 유저 원. 자, 유저 원으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cat etc passwd 그냥 엔터 하세요. cat etc passwd. 자, 유저 원도 보니까 어때? 이 안에 있는 내용 읽을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다른 사용자들도 읽을 수 있다면 만약에 여기 X 자리에 패스워드 해시값이 만약에 출력이 되면은 그거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 물론 해시값이라 뭐 알아볼 수도 없고, 뭐 알아볼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패스워드가 출력되는 게 되게 찝찝하잖아, 보안상. 그치? 자, 그래서 다시 엑시트, 다시 루트 계정으로 나가주시고, 그래서 ls-slash etc 섀도우. 자, 섀도우 파일은 보니까 소유자가 루트인데, 소유자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어차피 루트 계정은 이 권한이 없어도 다 돼요. 읽고 쓰기 다 됩니다. 예. 근데 다른 사용자 쪽에 보면은 권한이 있어, 없어? 아예 없죠. 그러니까, 루트 계정에서는 이렇게 아까 캣으로 열었을 때 권한이 없어도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su-user1, 자, 로그인 하신 다음에 cat etc shadow 한번 열어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허가 거부라고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읽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저 파일. 읽을 수 없다는 얘기야. 자, 엑시트에서 다시 루트 계정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패스워드 문자열이 passwd 파일에 여기 두 번째 필드에 원래 출력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안상 좀 찝찝하고 위험하니까, 패스워드 관련 정보만 어떻게, 섀도우 파일에 별도로 저장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섀도우 파일에 저장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뭐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용자들은 이 섀도우 파일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로지 누구만 볼 수 있어? 루트 계정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 섀도우 파일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이거 그룹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요. 뭐 얘는 뭐 굳이 봐도 볼 필요가 있나 모르겠다. 한번 열어보실래요? 자, etc 그룹. 자, 요거는 그룹 정보만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룹 정보만 관리하는 파일이에요. 그룹. 그러니까 그룹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룹 정보 있죠. 여기가 그룹 정보거든요. 요거. 네. 그래서 그룹 정보만 관리하는 파일입니다. 그룹은. 자, 전부 다 파일 유형은 뭐로 되어 있어요? 다 아스크 투 텍스트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PassWD 파일 그 내용, 자, 이거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맨 앞에 루트는 계정 아이디, 계정 이름. 그 X는 뭐라고요? 패스워드를 어디서 관리한다? 네, 섀도우 파일에서 관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필드는 계정 식별자, UID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룹 식별자, GID라고 합니다. 아이디하고 엔터 해보세요. 네, UID 0번, GID 0번,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주석이에요. 다섯 번째 필드는 주석. 그러니까 주석이니까 말 그대로 뭐야? 설명이죠, 설명. 얘는 뭐 하는 놈이다. 뭐, 직급이 뭐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하는 사람이다. 뭐 관리자다, 개발자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주석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여섯 번째 필드는 뭐냐면은 그 이 계정의 홈 디렉토리 위치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루트 계정은 홈 디렉토리가 여기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얘는 이 계정으로 로그인하면은 실행되는 쉘이에요. 알겠죠? 이 계정이 사용하는 쉘. 그다음에 이제 유저원 얘네들로 한번 봐볼까요? 네, 일반 계정. 자, 일반 계정도 보는 거 똑같아요. 계정 아이디, 계정 이름. 그다음에 패스워드는 섀도우 파일에서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UID, GID. 그다음에 주석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주석 자리인데 주석이 없는 거 같죠? 콜론이 두 개잖아. 그러니까 주석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계정 만들 때 주석 설정을 안 하면 주석이 없어. 그다음에 유저 원의 홈 디렉토리 위치. 그다음에 유저 원으로 로그인하면 실행되는 쉘 유형이 되겠죠. 배시 쉘. 네. 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3번 내용은 되게 의미 없는 내용인데 그거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어, 자, 지금 루트 계정 그래브로 할까? 자, 루트 계정만 출력해서 볼 건데 지금 패스워드가 이렇게 X로 나오면 이거는 지금 섀도우 파일에서 관리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ls-l etc 섀도우 별. 그럼 섀도우라고 한 파일이 보면은 두 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cat etc 섀도우 그다음에 섀도우 마이너스도 있었어요. 섀도우랑 섀도우 마이너스. 디프 명령으로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두 개 파일이 유저원에 뭐가 하나 다르다고 나와 있네. 이게 백업 파일인데. 자, 혹시 디프로 했을 때 다른 점 나오나요? 네, 뭐 일단 다른 점 나오면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은. 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지금은 패스워드를 섀도우 파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PW, 그러니까 패스워드, 컨버트가 맞겠지? 자, PW unconv 하고 엔터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캣으로 저 passwd 그랩 루트 계정만 보시면 자, 이 X 자리에 보니까 어때요? X 자리에 패스워드 관련된 문자들이 다 출력되지 않나요? 이게 예전에는 이랬었다는 얘기야. 아주 오래전에는. 어? 이러면 문제가 뭐라고 했어? 다른 사용자들도 읽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유저1, 유저2도 캣으로 열면은 다른 계정의 패스워드 문자를 볼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랬었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ls 마이너스 l 슬래시 etc 자 섀도우 별 해서 보면은 요 섀도우 파일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죠? 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리눅스 시스템 보안 점검을 했는데 패스워드 파일을 열어봤더니만 이게 X가 아니라 패스워드 관련 문자열이 다 이렇게 출력이 된다면 이렇게 냅두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명령어를 실행하자는 게 아니라 예, 혹시라도 passwd 파일을 확인했는데 이렇게 패스워드 문자열이 이 X자리 두 번째 필드에 이게 다 출력이 되면은 이거는 보안상 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pw convoy 자, 그럼 캣으로 다시 확인하면은 네, 여기 다시 어떻게 됐죠? X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X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야? 패스워드 관련 정보는 어디 파일에서 관리한다? 네, 섀도우 파일에서. 그럼 ls-l 슬래시 etc 섀도우 별에서 보면은 다시 섀도우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나요? 자, 새롭게 생성된 거죠? 날짜 시간 보면은 방금 날짜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쓸데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명령을 실행하자. 아시겠죠? 넘어가도 됩니까? 아, 자, 지금은 이렇게 뭐지? 패스더블 파일에 패스워드가 이렇게 관리가 되는 그런 리눅스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옛날 리눅스 아시겠죠? 옛날 거. 자, 그다음에 etc 디폴트 유저 애드라고 한 파일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cat etc 디폴트의 유저 애드 아니면 유저 애드 한 칸 띄고 마이너스 t 이렇게 해도 여기는 내용이 출력이 되거든요. 그 명령을 통해서 하셔도. 이거는 뭐냐면은 계정을 만들면 기본 값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이에요. 음? 그래서 기본 값들을 적용하는 변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만약에 유저 1을 만들었어요. 우리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그 유저원을 만들면 홈 디렉토리는 어디에 만들겠다? 홈 디렉토리에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ls 슬래시 홈에서 보면은 여기에 유저원 있지 않나요? 홈 디렉토리.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쉘은 뭐래요? 빈의 배시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유저원을 만들면 얘는 빈의 배시 쉘이 실행되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cat etc passwd grep 유저원 확인해 보시면은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빈의 배시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아, 물론 홈 디렉토리도 여기 슬래시 홈에 되어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유저원이라고 하는 계정을 만들면 홈 디렉토리는 여기 그 다음에 쉘은 이거 배시 쉘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하는 값들이 정의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파일 안에. 그리고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스케일이라고 해서 슬래시 etc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저거 디렉토리 한번 열어보시는데 자 열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면은 마이너스 A를 한번 해보세요. 혹시 숨긴 파일로 뭐가 있는지. 자, 마이너스 A를 해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하는 파일인지 모르겠지만, etc의 스케일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숨긴 파일로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뭐냐면은, 자, 유저 원 계정을 만들면요. 홈 디렉토리는 어디에 만들죠? 슬래시 홈 안에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변수에 지정된 여기 디렉토리, 스케일 디렉토리 안에 있는 이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들을 여기 유저원 홈 디렉토리로 다 복사를 해줘요. 마치 그 군대를 가면은 훈련소에서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이렇게 막 보급해주잖아. 보급품 기본적으로. 어? 그러니까 그런 거 보급해주듯이 계정을 만들면 이 etc 스케일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계정 홈 디렉토리에 싹 다 복사를 다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ls -a 슬래시 홈에 유저 1, 유저 2, 자, 유저 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로그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몇 가지 파일들이 더 있긴 한데, 자, 유저 2 보면 어때요? 이 스케일에 있는 거랑 완전 똑같은 것만 딱 이렇게 있지 않나요? 아, 물론 유저 1도 있죠. 유저 1도 다 있잖아요. 단지 이제 몇 가지 파일들이라고 디렉토리가 추가된 거지. 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정을 만들면 etc 스케일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그 계정 홈 디렉토리로 다 이동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자, 만약에 모든 계정들에 대해서 이 배시 프로파일과 배시 RC 파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다 적용시켜 주고 싶대요. 그럼 미리 여기다가 작업하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계정을 이미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각각의 계정 홈 디렉토리에 이 파일들이 다 복사가 되어 있겠죠. 근데 만약에 배시 RC 파일에다가 엘리어스, VI는 빔이다. 이런 걸 전부 다 추가를 해주고 싶대. 여기 안에다가. 그럼 계정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각각의 계정 홈 디렉토리에 가서 각각의 계정 홈 디렉토리 안에 있는 이 파일을 편집키를 눌러서 이 설정을 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작업을 몇 번 하셔야 돼? 5번 하셔야 되잖아. 그치? 근데 계정을 만들기 전에, 어? 계정을 만들기 전에 스케일 디렉토리에다가, 스케일 디렉토리에 이 파일에다가 이 설정을 미리 넣어놨다면, 어? 계정 5개 만들면 이 내용이 들어간 이 파일이 다 복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5번 작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각각의 계정별로 뭐 공지사항 관련된 텍스트 파일을 좀 다 배포 좀 하고 싶대. 근데 이미 계정 다 만들었어. 그러면은 관리자가 CP, 리드미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복사 몇 번 하셔야 돼? 5번 하셔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계정 만들기 전에 이 파일을 여기 스케일 디렉토리에 미리 만들어 놨다면 계정 만들 때마다 어때요? 다 복사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네. 그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에코 그냥 대충 1111 슬래시 etc 스케일에 네. 공지사항인데 숨긴 파일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얘는 리드미 점 텍스트 자, 그 ls-a 슬래시 etc 스케일 자, 요게 만약에 공지사항 내용이래요. 그래서 리드미 점 텍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etc 스케일 디렉토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야, 이 공지사항인데 숨긴 파일로 만들면 좀 그러지 않아? 자, 그럼 이제 계정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계정 만들 때는 유저 애드, 그다음 테스트. 자, 그럼 테스트라고 하는 계정을 만들었는데 cat etc passwd grep 테스트. 자, 그럼 테스트라고 하는 계정이 생성이 됐고, 자, 홈 디렉토리는 여기 홈 디렉토리 안에 테스트라고 생성이 됐죠? 그리고 쉘도 배시실로 되어 있고, 자, 그 ls-a 홈에 테스트 그 홈 디렉토리 열어서 보시면 스케일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이 복사가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정을 만들면 이 계정 홈 디렉토리에 스케일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과 디렉토리들이 다 복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파일과 내용들은 미리 여기다 작업을 해놓으면은 다 복사되어진다는 얘기예요. 편안하게. 이해되시죠? 자, 테스트 계정은 삭제할게요. 자, 유저 될 마이너스 R 테스트. 네, 테스트 계정 삭제가 됐나요? 음. 자, 그래서 이거 유저 애드라고 한 파일 내용, 그 계정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 디렉토리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할 때. 왜냐면 이거 스케일 디렉토리 모르면은 여러 번 작업할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정 생성 가봅시다. 자, 유저 애드. 자, 계정 생성할 때 명령어가 유저 애드거든요. 유저 애드. 저 테스트 1 하고 엔터. 자, 이러면 테스트 1이라고 하는 계정이 생성이 돼요. 확인해 보세요. cat etc passwd 그래 테스트
네, 생성됐나요? 네, 이때 생성 기본값으로 되겠죠? 네, 홈 디렉토리는 여기 슬래시 홈에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쉘은 배쉬쉘이고, 아까 유저 애드 파일이 있었던 거 있잖아. 그 기본값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은 없죠. 자, 이번에는 유저 애드 마이너스 D. 자, 마이너스 D 옵션은 홈 디렉토리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래시 바에 테스트 2에 테스트 2 계정. 그러니까 이건 뭐냐? 테스트 2라고 하는 계정을 만들 건데, 홈 디렉토리를 기본값 무시하고 여기다가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래서 엔터. 자, 그럼 캐수를 일단 확인해 보시면은, 테스트 2번 계정 생성됐죠? 근데 홈 디렉토리가 어디예요? 기본값이 아니라 바에 생성이 됐다는 얘기, 바에 여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확인해 볼까? 자, ls 슬래시 홈 열면은 여기에 테스트 2 계정 홈 디렉토리 있어요? 없어? 없죠. 그러니까 ls 슬래시 바. 자, 이 바 디렉토리에 있지 않나요? 테스트 2라고 해서. 그치? 그럼 ls-a 바에 테스트 2 열어보면은 이쪽에 스케일 디렉토리 안에 있는 게 싹 다 복사가 됐잖아요. 여기가 홈 디렉토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D 옵션은 홈 디렉토리를 변경할 때 쓰는 옵션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저 애드 마이너스 D 바에 테스트 3. 이제 요건 아시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S B네 SH 테스트 3. 자, 마이너스 S 옵션은 뭐냐면은 원래 쉘이 뭐예요? 기본값이 배치 쉘이죠? 예, 근데 테스트 3 계정은 쉘을 오리지널 쉘 이걸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테스트 3 계정은 자, 홈 디렉토리가 바에 생성이 됐고, 바에 테스트 3이고, 쉘은 b의 sh랍니다. 그래서 ls 슬래시 홈에서 보면은 테스트 3 계정 홈 디렉토리 없죠? 그래서 ls 슬래시 바 열어서 보시면 바에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ls-a 슬래시 바에 테스트 3 확인하면은 스케일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여기에 이제 복사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거 쉘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su 마이너스 테스트 3. 자, ps 마이너스 f. 자, ps 마이너스 f에서 보면은 이 명령을 어떤 쉘이 실행을 해준 겁니까? sh 쉘이 실행해 준 거죠. 배시 쉘이 아니라. 그러니까 테스트 3은 현재 쉘이 배시 쉘이 아니라 그 오리지널 쉘, 어, 이게 실행된다는 얘기죠. 결국에. 그래서 엑시트 하면 다시 루트 계정으로 돌아옵니다. 로그아웃 되면서. 자, 그 다음에 유저 애드 마이너스 2, 2030년 12월 24일 마이너스 C 홍길동 아이통 홍. 자, 요거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2는 익스파이어 계정 만료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정은 언제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 2030년 12월 24일까지. 그다음 마이너스 C는 주석입니다. 주석. 네, 확인해 보세요. 자, 그 여기 홍길동 들어가 있죠? 주석 들어갔잖아요. 그치? 그게 마이너스 C. 그다음 홈 디렉토리는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기본값 홈에 생성이 됐고
네, 쉘은 배시쉘 되어 있어요. 자, 그럼 ls 슬래시 홈, 네, 테스트 4 홈 디렉토리 네, 생성이 됐고요. 그럼 만료기간은 어디서 보냐면은 만료기간은 섀도우 파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자, cat etc 섀도우 파이프 한 다음에 그랩 테스트. 자, 그럼 테스트 4 계정만 지금 뒤에 뭐 숫자 이렇게 있지 않나요? 다른 애들은 없는데. 자, 테스트 1하고 2랑 3은 이스파이어에 설정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네들은 만료 기간이 없어요. 계정 삭제하기 전까지는 계속 쓰는 건데 얘만 만료 기간이 있는데 근데 숫자가 22,272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이 숫자는 뭐냐면은 1970년 1월 1일 기준으로 저만큼 지난 날짜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우리 데이트 있잖아요. 자, 데이트 마이너스 t 1970년 0101 1월 1일에다가 플러스 22,272 데이즈. 데이인가 그냥? 응. 네, 그러면은 1970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만큼 지난 날짜 확인하면 언제래요? 2030년 12월 24일이라고 나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리눅스 시스템들은 날짜, 시간, 만약에 날짜 이런 거 나올 때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야, 2만 얼마? 그러면은 1970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 날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날짜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날짜래요. 뭐 어떤 분들은 막 뭐 유닉스가 이 세상에 나온 날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 아무 의미 없는 날짜랍니다. 예. 그 리눅스 기본 저기 시스템 시간이 아시겠죠? 1970년 1월 1일. 예, 그 다음에 계정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유저 애드.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테스트 5라고 하는 계정을 만들면 UID랑 GID가 몇 번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치, 1007번으로 원래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가끔은 이거를 막 일부러 다른 번호로 만드는 분도 계시는데, 자, 그래서 유저 에이드 마이너스 U, UID 2000번. 그러니까 요거 있죠. UID를 2000번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 자동 GID도 2000번으로 설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엔터. 자, 확인하니까 어때요? 2000, UID 2000번, GID 2000번 이렇게 생성이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테스트 6을 만들면 UID, GID 몇 번으로 생성될 것 같아요? 2001로 만들어져요. 1007이 아니라. 아닌가? 해볼까? 이렇게 만들어 봐요. 유저에이드 테스트 6. 입맛 때문에 2001번으로 시작이 돼요, 다시. 네. 자, 그 테스트 6은 지울게요. 자, 유저 될 마이너스 R, 테스트 6. 네, 삭제하세요. 네, 테스트 6은 삭제되셨어요? 자, 그래서 옵션 정리하면은 옵션을 안 쓰면 기본값이에요. 그 아까 기본값이라고 하는 건 뭐였지? 유저 애드 마이너스 ds 때 나오는 홈 디렉토리 비넷 배시. 그러니까 이게 기본값으로. 그다음 이스파이어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료 기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값으로 생성이 되고 마이너스 d는 뭐 하는 거라고? 홈 디렉토리 변경하는 거고 마이너스 s는 쉘 변경하는 거고 마이너스 e는 만료 기간 설정하는 거고 마이너스 c는
주석 설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마이너스 U는 UID 번호 설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하시면 그다음부터는 헬프를 보시라고 알겠지? 헬프 보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헬프 보면은 워낙 많으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익숙하고 나서 익숙해지면 그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했던 거 다 여기 있는 걸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수정. 자, 계정 만들 때는 명령이 뭐였어요? 유저, 애드였죠? 수정할 때는 유저, 모드입니다. 저 모드가 아마 영단어로 요걸 거예요. 네, 마더파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수정하다. 아, 그거의 모드, 요거거든. 자, 그럼 수정을 할까요? 자, 유저 모드, 모드. 자, 테스트 3계정의 쉘을 배시쉘로 변경할게요. 마이너스 S, 이네, 배시, 테스트 3. 자, 보니까 옵션은 어때요? 유저 애들은? 똑같아요. 알겠죠? 마이너스 S, 쉘 설정하는 거라고 했었잖아, 쉘. 자, 그럼 변경됐는지 확인. 자, 테스트 3 계정의 쉘이 어때요? 배시로 변경됐죠? 그 다음에 만료 기간 없을까? 섀도우 파일. 자, 테스트 4 계정은 만료 기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만료 기간 없애볼게요. 자, 유저 모드. 자, 마이너스 2. 옵션은 똑같아요. 유저 애들랑. 네. 자, 큰 따옴표 2개. 안에 아무것도 없죠. 만료 기간 없애는 거예요. 아까 유저 애들 마이너스 DS 때 이스파이어에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만료 기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큰 따옴표 2개 하시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만료 기간 없애는 거고, 그 다음에 주소 홍길동인데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마이너스 C. 뭐 여러분 이름으로 바꿔보세요. 테스트 4. 자, 그 만료 기간부터 확인해 볼까요? 섀도우 파일. 그럼 테스트 4계정 22,272 사라졌죠? 그다음 주소 원래 홍길동인데 캣으로 이제 패스터블리티 확인하면은 테스트 4계정의 주소 변경됐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테스트 5계정 UID랑 GUID가 2000번, 2000번인데 1007번, 1007번으로 변경 좀 하겠대요. 아니, 갑자기 유저네임이 나. 자, 유저 모드 마이너스 U 1007번인데 테스트 5계정. 자, 확인하면은 UID 어때요? 1007번으로 변경됐죠. 근데 GID는 변경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룹 모드 마이너스 G 1007번 테스트 5. 이거는 그룹 정보를 변경할 때 쓰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G, GUID 이걸로 변경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변경됐나요? 그래서 계정 정보를 변경할 때는 유저 모드, 그 다음에 옵션은 똑같아요. 유저 애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삭제하는 거 봐볼게요. 계정 삭제인데, 자, 요거 제 거 잠깐 먼저 봐보세요. 제가 유저 애드 테스트 6을 다시 만들었어요. 어? 그러면은, 자, 테스트 6 계정은, 홈 디렉토리가 어딥니까? 슬래시 홈의 테스트 6, 여기에 생성이 됐겠죠? 그치? 그래서 ls 슬래시 홈 하니까 테스트 6, 홈 디렉토리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계정이 생성이 되면은, 어, 바의 로그에, 아니, 메일 로그 말고, 스프였나? 원본이구나.
음. 자, 바이의 수풀에 메일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테스트 6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거든요. 이게 테스트 6의 메일 관련 파일이야. 알겠죠, 이거? 네. 자, 그러면 제가, 자, 계정을 삭제할 건데, 계정 삭제할 때 쓰는 게 유저 대리거든요. 이거 대리 저거잖아요. 딜리트 삭제. 그래서 테스트 6 이렇게 삭제했어요. 테스트 6. 자, 그러면은 캣으로 보면은, 테스트 6 계정 삭제됐죠. 삭제가 됐는데, 네, 홈 디렉토리 보면 어때요? 테스트 6 그대로 남아있지 않나요? 그리고, 메일, 바의 수풀의 메일을 보면은, 테스트 6, 이 메일 관련 파일도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계정 삭제할 때, 유저들 그냥 계정 아이디 이렇게 입력해서 삭제하면은, 계정은 삭제가 되지만, 이 계정에 흔적들 있죠. 흔적. 그러니까 이런 홈 디렉토리, 그 메일 관련 파일, 이런 것들은 그냥 삭제가 안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다시 유저헤드 테스트 6 이렇게 만들면 메시지 뜹니다. 네, 뭐라고 뜨느냐? 이미 이 홈 디렉토리가 존재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미 존재하잖아요, 그치? 네. 그리고, 어, not copying scale 디렉토리. 스케일 디렉토리에 있는 거 복사를 못 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미 있으니까. 그리고 메일한 파일을 만드는 중입니다. 만드는 중인데 뭐래요? 파일이 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는 유저들 -r 테스트 U 자 -r 옵션을 썼어요. 어. 자 그럼 테스트 6 사라졌죠? 그 다음에 ls 슬래시 홈 자 보니까 어때요? 테스트 6 계정 홈 디렉토리 사라졌죠? 삭제됐죠? 그 다음에 메일 관련 파일 자 메일 관련 파일도 어때요? 테스트 6 삭제됐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r 옵션을 사용하면은 계정도 삭제가 되고 계정과 관련된 홈 디렉토리, 메일 관련 파일 싹 다 삭제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정만 삭제하고 홈 디렉토리나 이런 것들은 냅두겠다. 그러면 그냥 지우시면 되고, 그러니까 몽땅 다 관련된 거 삭제하겠다. 그럼 어떤 옵션? -R 옵션 넣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전부 다 삭제할게요. 네, -R 옵션 이용해서, 잠깐만. 야, 왜 유저원을 지웠지? 아이씨, 잠시만요. 아이,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습관적으로 유저원을 지워버렸네. 당황해서 막 패스워드도 이상하게 입력하네. 자, 유저 될 -R 여기서부터 하시면 돼요. 테스트 1. 또, 네, 삭제 다 되셨어요? 네, 다 되셨죠? 네, 요건 하지 마세요. 저 다시 유저 원이랑 지우고 좀 다시 만들게요. 뭐 하는 거니? 죄송합니다. 깔끔하게 그냥 스냅샷 다시 돌려야 돼. 스냅샷은 저만 돌리는 거고요. 제가, 어,
멍청한 짓을 해서, 그냥 다시 깔끔하게 하려고. 자, 그럼 cat etc passwd 테일하고 엔터해서 보시면 밑에서부터 열 줄 보면은 테스트 1, 2, 3, 4, 5 계정 다 사라졌죠? 음. 그 ls 슬래시 홈 테스트 뭐 몇 번 홈 디렉토리 이런 거 다 없어졌죠? 그리고 ls 슬래시 바 확인하면은 아까 테스트 몇 번이었는지 모르겠다. 2번이나 3번이었나? 하여튼 사라졌죠. 다 홈 디렉토리. 네, 그래서 계정 삭제할 때는 마이너스 R 옵션 이용하면은 관련된 거 다 삭제가 되더라. 아시겠죠? 네. 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그 계정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유저 애드, 자, 테스트 1, 자, 테스트 1 계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계정은 만들었는데 패스워드 설정은 했어요, 안 했어? 안 해놨지. 그래서 패스워드 설정할 때는 패스 wd, 자, 테스트 1 하고 엔터. 자, 사용할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CentOS로 할게요. CentOS, 엔터. 한 번 더 CentOS, 엔터. 자, 잘못된 암호라고 지금 그 메시지가 나오긴 하는데 암호는 8개 문자보다 짧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센터 있으면 몇 글자냐? 6글자인가? 네. 그러니까 여덟 개 문자보다 짧습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안상 위험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패스워드도 이제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펫, 섀도우 파일을 보시면 자, 패스워드가 이제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섀도우 파일에. 자, 이번에는 유저 애드 테스트 2 계정을 만들어 볼까요? 테스트 2 계정. 자, 캣으로 passwd 파일 확인하시면 테스트 2 계정을 생성했습니다. 자, 섀도우 파일 보시면 테스트 2 계정은 아직 패스워드 설정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나와요? 느낌표 2개 이렇게 출력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 계정은 패스워드 설정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패스워드 설정을 하는데 자, 아까처럼 이렇게 passwd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근데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자, 에코, 자, 다운표에다가 패스워드 센터OS, 그다음에 파이프, 패스 WD, 마이너스 2개 하시고, 스탠다드 인, 네, 테스트 2개죠. 자, 그러면 에코 센토이스 문자열을 얘한테 넘기겠죠, 파이프가? 어. 그리고 테스트 이 계정의 패스워드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그 패스워드 입력하는 그 단계 없이 바로 설정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은 보안상 좀 어때요? 좀 안 좋지 않나? 왜냐 이게 누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려고? 아, 근데 설정은 되니까 확인하시면 이렇게 설정이 됐네요. 그죠? 근데 가끔은 이런 식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사전 작업에 계정 만들고 계정 패스워드까지 설정하는 그런 사전 작업을 실시하는 스크립트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 때는 이렇게 하셔야지. 자, 삭제할게요. 유저들 마이너스 R, 테스트 1, 테스트 2.
네, 삭제 다 됐죠? 자, 그다음 이제 섀도우 파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교재에서는 보니까 유저 원가지고 한 것 같은데. 자, cat etc 섀도우 타입한 다음에 그랩 유저 원. 자, 맨 앞에는 계정 이름, 계정 아이디고요. 네, 이 달러가 보이죠? 달러. 아, 원래 콜론이 구분자인데 중간중간에 아마 달러가 있을 거예요. 자, 달러 다음에 6은요. 그 즉 유저원의 패스워드가 뭐예요? 센토이스 아닌가요? 센토이스? 네, 패스워드를 이렇게 평문으로 저장하면 이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 만약에 파일이 유출됐을 때 그건 다 알게 되는 거잖아, 패스워드. 그래서 패스워드를 해시 함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해시 값으로 이렇게 생성해서 저장하거든요. 어. 음. 자, 이때 해시 함수 해시 값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두 가지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A가 있고 만약에 B가 있답니다. 자, A가 B에게 XY, XYZ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내겠대요. 어? 근데 보내는데 중간에 공격자가 가로채기를 해서 변조된 걸 보냈대. 그럼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자, A는 XYZ 데이터를 MD5라고 하는 해시 함수랑 키를 이용해서 해시값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돼요. 해시값. 그래서 해시값은 그냥 요상한 문자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어? 그러면 요거를 이 XYZ를 전송할 때 이거를 첨부해서 보내요. 이렇게. 첨부해서. 그럼 B가 이걸 받으면 얘도 A랑 똑같은 MD5 해시 함수랑 똑같은 키값을 이용해서 XYZ 있죠. XYZ에 대한 해시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해시값이 자, 해시값이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은 자기가 구한 해시값이랑 여기 첨부된 해시값이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같으면 변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이런 건 안전하게 받으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거에 대한 해시값을 구했는데 해시값이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얘랑 같아야 달라요? 첨부된 거랑? 다르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원본입니까? 변조된 겁니까? 변조된 거죠. 이런 거는 드랍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하는 그 해시함수 예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자, 유저 1인데 패스워드가 센토스죠. 근데 이거를 섀도우 파일에 이렇게 평문으로 저장하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왜냐면 파일이 유출이라도 된다면 안에 있는 패스워드 다 보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시 값으로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시 값으로 저장한다는 얘기야, 해시 값으로. 그럼 나중에 로그인할 때 아이디 유저1 패스워드 센토이스 이렇게 입력하겠죠. 어? 그러면은 이 리눅스 시스템이 이 센토이스라고 하는 패스워드를 받으면 어떻게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해시 값을 구해요. 어? 그 해시 값이 이제 이렇게 나왔대. 이렇게. 그러면은 섀도우 파일에 저장된 해시 값이랑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럼 패스워드 센토에서 입력 잘했다는 얘기잖아. 그 로그인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패스워드가 만약에 시스코래요. 그럼 해시 값이 당연히 어때요?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그럼 섀도우 파일에 저장된 해시 값이랑
요 해시값이랑 비교하면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럼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로그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일단은 패스워드는 평문으로 저장하면 위험하니까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저장하는데 그때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해시값으로 저장을 해놓는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변조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패스워드가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6번이 뭐냐면은 패스워드를 해시값을 만들 건데 어떤 해시 함수를 사용했느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6번이면은 그 해시 함수 중에 SHA512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 만약에 1이랍니다. 그럼 뭐래요? MD5. 만약 5번이래요. 그 SHA 256. 만약 6번이면은 SHA 512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6번은 패스워드를 SHA512라고 하는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해시값을 만듭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해시는요, 그냥 믹서기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러한 믹서기가 이렇게 있는데, 또 쓸데없이 고퀄리티. 믹서기랍니다. 네. 잘 그렸죠? 자, 그럼 믹서기에다가 만약에 사과를 넣어서 이제 만약에 갈아버리면 뭐가 나오죠? 사과즙이 나오지 않나요? 그쵸? 사과즙. 근데 사과즙을 넣어서 갈면은 다시 사과가 나왔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해시라고 하는 이 해시 함수는요, 반방향입니다. 반방향. 그러니까 해시값은 다시 원본으로 복구된다, 안 된다? 복구되지 않는 그런 함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방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방향. 네. 암호화는 양방향이지. 암호화는 암호화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복호화가 돼야 되잖아. 야, 문 잠갔는데 못 열면 잠그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암호화를 쓰면 반드시 복호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호화는 양방향인데 이런 해시라고 하는 것은 단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해시 값이 나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센토이스라고 문자가 있고 SH512라고 하는 해시 함수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시 값을 만들면 이 해시 값이 다시 센토이스로 이렇게 복원할 수 있다 없다? 복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격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야, 문자가 C면은 해시값이 뭡니다. 문자가 C이면 해시값이 뭡니다. 문자가 이거면 해시값이 뭡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또는 이런 걸 만드는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칭시켜서 역으로 이렇게 매칭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는 그런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테이블을 레인보우 테이블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레인보우 테이블. 그러니까 해시값이 그러니까 간단한 패스워드는 해시값을 그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으면은 나와요. 근데 그 나오는 원리가 이렇게 복호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매칭시켜서 다 찾는 거야, 알겠죠? 매칭시켜서. 자, 그래서 일단 6번은 SH512. 1번이면 뭐라고? MD5. 5번이면은 SHA. 256 의미합니다. 참고로 MD5 권장하지 않고요. 256도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고요. 권장은 SH51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된 애들 있죠? 달러 그 다음이고. 자, 요거는 뭐냐면은, 솔트키라고 합니다. 솔트키. 솔트키는 뭐냐면은, 여러분, 솔트라고 하는 게 뭐예요? 소금, 양념, 이런 걸 말하잖아요. 자, 지금 우리 유저 원도 패스워드가 센토이스고, 유저 투도 패스워드가 센토이스고, 루트 계정도 패스워드가 센토이스거든요. 그러면 SHA512라고 하는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해시 값을 만들면 해시 값이 다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 왜냐면은 제가 아까 해시는 어떤 걸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 아, 이거 또 그려야 되나? 자,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 믹서기. 믹서기에다가 사과를 갈면 사과즙이 나오지 배즙이 나오나? 사과즙 계속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센토이스라가 문자를 SHA512라고 하는 해시함수로 해시값을 만들면 해시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유저1의 패스워드도 센토이스면 똑같이 유저2의 패스워드가 센토이스면 얘도 똑같은 해시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유저2의 패스워드 해시값이 노출이 됐는데 간단한 패스워드라 만약에 이게 매칭시켜서 센토이스인지 알았대. 그럼 결국에 나머지도 어떻게? 나머지도 패스워드가 센토이스구나 하고 다 알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보안상 어때요? 좀 위험하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앞에 이 솔트키라고 하는 거를 더 추가를 해요. 패스워드 문자열 앞에. 그러니까 그냥 센토이스가 아니라 1, 2, 3 센토이스. 그러니까 그냥 센토이스가 아니라 ABC 센토이스. 그러니까 그냥 센토이스가 아니라 XYZ 센토이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거를 뭐라고 하면 솔트키라고 하거든. 그러면은 이 해시값이 어때요? 동일하게 나올 일이 있나요, 없나요? 동일하게 나올 수가 없지. 왜냐하면 문자열이 다르잖아, 이게. 솔트키라고 하는 문자열이 더 추가가 됐으니까. 어,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솔트키를 안 쓰는 그런 해시값은 보안상 되게 위험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솔트키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솔트키를 모르면 이거 어차피 매칭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매칭시켜서 원본이 뭔지 찾을 수 없어요. 언젠간 나오겠지. 몇백 년 뒤에. 그 여기 솔트키입니다. 솔트키. 그러니까 왜 이름을 솔트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기존의 문자열에다가 양념 좀 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솔트키 이거 몇 바이트냐?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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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뭐야? 근데 뭐 이상하다 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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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4개가 몇 개야? 16바이트네. 16개죠? 16개. 네. 하나, 둘, 셋, 넷. 네. 네, 솔트키. 랜덤하게 생깁니다. 아시겠죠? 랜덤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유저원의 패스워드는 어떻게 된 거죠? 패스워드는 원래 센터에서인데 이 앞에 이게 더 붙은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를 SHA512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해시값을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해시값은 단순하게 센토이스가 아니라 뭐가 더 추가된 겁니까? 예, 이 솔트키가 추가된 그 이러한 문자열에 대해서 SHA512라고 하는 해시 함수로 만들어진 솔트키다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 믹서기 또 그리네. 자, 믹서기에다가 사과를 넣어서 갈 때, 갈아버릴 때, 뭐를 더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뭐, 고추장, 된장, 쌈장, 뭐 이런 걸 추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역할하는 애가 뭐야? 바로? 예, 솔트키. 예. 그러면은 고추장 맛 사과, 즉,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출되면 돼, 안 돼요? 안 되겠죠? 중요한 건 요거야, 얘네들. 그리고 이제 뒤에 거는 뭐 날짜, 시간 관련된 것들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최근에 패스워드를 설정한 날짜가 됩니다. 아니, 패스 WD도 패스워드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패스워드를 설정한 날짜. 이렇게 나오면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기준이라고요? 네, 1970년 1월 1일 기준. 저희 한번 해볼까요? 자, 데이트, 마이너스 D, 1970년 0101, 한가디고 플러스, 저희는 요거죠? 데이, 어,
아, 잠깐만요. 저 아까 스냅샷 돌렸지? 아, 뭐 하는 거야? 뭐야? 250이지. 자, 확인하니까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날짜 아닌가요? 이거 왜 오늘 날짜로 된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전에 PW 언컨보이 한 다음에 이거 하면은 섀도우 파일 없어졌었죠? 그리고 다시 PW 컨보이 했잖아요. 그럼 패스워드, 섀도우 파일이 다시 생성이 됐죠? 그래서 오늘 날짜로 다 바뀐 거예요, 다. 그러니까 최근에 패스워드 설정한 날짜가 오늘 날짜로 바뀐 겁니다, 저희는. 아까 그 PW 언컨보이하고 PW 컨보이를 해서 섀도우 파일이 오늘 날짜로 새로 생성된 거라 어? 마치 오늘 패스워드가 설정된 것처럼 지금 바뀐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최근에 패스워드를 설정한 날짜, 1970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렇게 플러스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0은 뭐냐면은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없는 기간이래요. 근데 0이면은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뭐 3으로 하면은 며칠 동안 변경할 수 없다? 3일 동안은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99999, 요거는 이제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데, 99999면은 그냥 계속 쓰란 얘기예요. 그냥. 야, 이거 뭐 데이트로 뭐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뭐 이때까지 쓸 거야? 그러니까 계속 쓰란 얘기죠. 그래서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7은 뭐냐면은 패스워드 기간 만료 7일 전 알림이래요. 그럼 지금 9999 계속 쓰라는 얘기인데, 7일 전 알람이니까 언제 알람해 줄까? 7일 전이면 언제냐? 10월 9일인가? 그때 아마 알람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로 알람이 나올 거야. 패스워드 사용 기간 7일 남았습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의 그 알람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지금 콜론 3개가 있잖아요. 이 콜론 3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뭔가가 설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2개가. 그렇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그래서 여기 뭔가 설정이 안 되는데 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패스워드가 만료되고 사용자의 계정이 비활성화되기까지 남는 기간.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용 기간이 만료가 됐대요. 만료가 되면은, 어, 사용자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기까지 남는 기간을 준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3이라고 돼 있다면, 자, 패스워드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며칠 뒤에 아예 잠긴다는 얘기죠? 3일 뒤에.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줘요. 그러니까 패스워드 기간이 만료됐다고 더 이상 못 쓰는 게 아니라 유예 기간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3으로 하면은 3일 동안 쓰다가 정말 3일이 되면 어떻게? 계정이 이제 잠깁니다. 비활성화가 됩니다. 네,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 마지막 여기는 계정 계정 만료 기간입니다. 요건 우리 아까 미리 보지 않았나요? 계정 만료 기간 있었잖아. 마지막에. 이거. 그래서 계정 만료 기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뒤에 이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이 94페이지 내용을 찾아서 잘 보세요. 알겠죠? 물론 뭐 구글 검색하면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사람마다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자, 패스워드 날짜 및 기간 변경,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계정을 일단 하나 만들죠. 유저, 애드, 테스트. 자, 패스 WD, 테스트, 패스워드 센트 OS, 한 번 더 센트 OS.
자, 테스트 계정 생성됐고, 그 다음에 섀도우 파일도 확인해 보시고, 자, 그러면 지금 패스워드는 어떤 해시 함수로 해시값을 만들었다? 6이니까 SHA512. 그 다음에 센토이스라고 하는 패스워드 문자를 이 솔트키를 더 추가해서 해시값을 만드는 거죠. 그게 뭐다? 여기까지다. 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뒤에 이 날짜 기간 이런 거 변경 한번 해볼 건데요. 자, change age. 네, 한칸 띄고 계정 테스트 하고 엔터. 네, 한글로 나옵니다. 한글. 자, 암호의 최소 유효 기간을 설정하세요. 암호의 최소 유효 기간을 설정. 자, 요거를 어, 기본값이 0으로 되어 있죠? 3으로 설정해 보세요. 요거 변경하는 거 요거. 아까 이 0이 뭐라고 했지, 이 자리가?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없는 기간 뭐 이런 거 아니었나? 네, 그래서 3으로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암호 최대 유효 기간 이거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했었잖아요. 저러면은 뭐 그러니까 제한 없다고 생각하시라고 했었는데 요거를 10으로 해볼까 10? 자, 마지막으로 암호를 바꾼 날짜는 그냥 엔터 할게요. 자, 암호 사용 만료 예고. 원래는 7일이죠. 7일 전. 근데 요거를 뭐 5일 전으로 할까? 그다음 암호를 사용할 수 없음. 이거 정업니다. 그 유예 기간 있죠. 며칠 뒤에 계정 비활성화시키는 거. 그거거든요. 그 3일. 계정 만료 날짜. 이것도 만료 날짜 다시 할까? 2000 아까 30년 12월 24일로 했었지. 엔터. 네, 되었으면은 섀도우 파일을 열어보세요. 자, 요거는 변함없고요. 패스워드를 설정한 날짜니까 요거 그냥 엔터 했잖아. 그치? 만약 변경하려면 변경하면 이거 숫자 변경됐겠죠? 네. 요거는 그냥 엔터 했으니까 요게 기본값이니까. 그리고 이거 3 변경됐죠? 원래 0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3이니까 뭐야? 3일 동안 패스워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원래는 99999였는데 이 10이네요. 그럼 이 패스워드 며칠 동안 사용할 수 있어? 10일. 그 다음에 5, 이거 알람이죠? 그러면은 패스워드 만료 며칠 전 알람? 5일 전에 알람. 그 다음에 3은 패스워드가 만료돼도 며칠까지 유예 기간? 3일 동안 유예 기간.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계정? 만료 날짜죠. 뭐 패스워드는 못 써도 계정은 이때 이젠 사용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암기가 안 돼요. 네. 여러 번 봐야지 되는 거라. 자, 삭제할게요. 테스트 계정. 마이너스 R 테스트. 자, 그 다음에 솔트 키를 이용한 해시값 생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에코 다운표 안에 센토이스 파이프 SH512 썸. 자, 이러면은 센토이스 문자를 SH512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해시값을 만듭니다. 그럼 이게 센토이스 문자열에 대한 해시값이에요. 자, 이거 너무 기니까 컷 한 다음에 C1-64. 자, 64글자까지만.
자, 이렇게 좀 끊어서 볼게요. 자, 이거를 유저 원점 텍스트 출력 제정해서 그다음에 똑같은 거 유저 투 점 텍스트. 자, 그럼 캣으로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솔트 키를 안 쓰면 어때요? 센토에스 똑같은 센토에스니까 어떻게? 해시값이 동일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저1과 유저2 패스워드를 설정했는데 그 해시 함수만 사용하고 솔트 키를 쓰지 않으면 유저1과 유저2의 패스워드가 동일하면은 당연히 해시 값이 어떻게? 동일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위험하잖아. 하나 유출되면은 다른 것도 해시 값이 똑같으니까 패스워드 동일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트 키 안 쓰면은 안 되겠죠? 이제 RM 마이너스 RF 유저별. 자, 그래서 이번에는 솔트 키를 사용할 건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좀 오타 이런 게 심하시니까, 자, 실습 파일 리눅스 책의 제1부 리눅스 기초에 가시면 제4장, 계정 생성 및 관리라고 있어요. 그럼 98페이지 퍼라고 하나 있죠? 자, 열심히 여기 제가 넣어놨거든요. 자, 퍼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센토스 문자를 SHA-512 해시함수랑 솔트키 1, 2, 3, 4를 이용해서 어, 이거 이제 해시값을 출력을 할 건데 그 출력된 내용을 여기에 저장할 거예요. 네, 복사해서 하세요.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복사해서 유저2도 복사해서 하시는데 자, 패스워드는 동일한 센토이스지만 뭐가 서로 다르죠? 솔트키가 다르죠. 유저는 1, 2, 3, 유저2는 4, 5, 6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확인해 보시면은 cat user1 점 텍스트 SHA512 그다음 솔트키 123 그다음에 여기 달러 뒤에가 저거 해시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해시값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게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솔트키를 쓰면 해시값이 당연히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그냥 센토이스가 아니라 뭐예요? 1, 2, 3 센토이스, 4, 5, 6 센토이스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확인됐으면 다시 삭제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pet etc shadow 그래 꺽쇠 유저 자, 유저원의 그 솔트키 있죠. 요거. 그러니까 여기가 솔트키잖아. 요거 드래그해서 마우스 클릭 카피. 네, 그럼 여기 메모장에다가 여기 유저원 솔트키가 입력이라고 해놨죠. 자, 여기에다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저2 것도 자, 유저2의 솔트키 드래그한 다음에 복사. 달러랑 달러 사이에 있는 거예요. 16개 문자. 자, 복사해서 여기 유저2 솔트키가 입력. 여기다 붙여넣기. 자, 되었으면 요걸 복사해서 자, 붙여넣기 하시고 그다음에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세요. 유저원의 해시값 이거랑 내가 방금 퍼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만든 해시값이랑 일치한지 유저2도 해시값이랑 이 펄을 통해서 만든 해시값이랑
일치한지 확인하시면 돼요. 똑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똑같이 나오지 않나? 왜냐면 솔트키를 직접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센토스 패스워드 문자를 지금 유저원의 솔트키를 이용해서 SHA-512로 해시값을 만들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어? 근데 이게 지금 섀도우 파일에 저장된 해시값이랑 일치할 거 아니야. 왜? 아, 여기 솔트키를 그대로 넣어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솔트키랑 센토이스 패스워드 문자를 SHA-512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해시값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넘어가도 돼요? 예. 예, 그럼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는 교재는 99페이지인데, 이제 그룹 추가, 변경, 삭제 관련된 거 알아볼 건데, 자, 일단 두 가지 형태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테스트 1계정, 테스트 2계정, 테스트 3계정을 만들고, 얘네들을 전부 다, 테스트 유저라고 하는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요거부터 일단 한번 해보죠. 자, 먼저 계정 만드시면 되는데, 자, 유저 애드,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 자, 그럼 테스트 1번, 2번, 3번 계정 생성이 됐고요. 그 계정을 만들면, 그, 요거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그룹스, 테스트 1계정, 테스트 2계정, 테스트 3계정. 자, 계정을 만들면 계정 이름과 동일한 그룹이 생성이 되고요. 그 해당 계정은 그 그룹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계정, 그다음 오른쪽이 그룹이거든요. 자, 그럼 그룹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룹 애드, 테스트. 자, 이러면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룹을 하나 만든 건데, 그래서 cat etc 그룹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서 보면은 테일에서 보세요. 여기 테스트라고 하는 그룹 하나 생성됐죠? 테스트라고 하는 그룹. 자, 근데 만약에 그룹 이름을 좀 변경하고 싶대요. 테스트 유저로. 그러면은 그룹 이미 만들었으니까 변경하려면 그룹 얘도 모드 마이너스 n 테스트 유저 테스트. 그러면 테스트라고 하는 그룹 이름을 테스트 유저로 변경합니다. 변경됐으면 다시 cat etc 그룹 테일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그룹 이름 변경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룹 변경할 때는 그룹 모드 자, 이름 변경할 때는 마이너스 n 옵션 자, 사용하시면 되고 자 요거 다시 한번 열어보실래요? 그룹스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정을 생성하면 계정 이름과 동일한 그룹이 생성이 되고 그 그룹의 각각의 계정들이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테스트 1, 2, 3 계정을 테스트 유저라고 하는 같은 그룹에다가 다 포함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요거는 유저 모드 네, 마이너스 G 테스트 유저 테스트 1 이러면 테스트 1 계정은 테스트 유저 그룹으로 이렇게 변경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스트 1번, 2번, 3번
그러면 테스트 1, 2, 3 계정들은 전부 다 같은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만약에 테스트 유저 그룹에 대해서 읽기, 쓰기 권한을 만약에 설정하면은 얘네들 한 방에 다 적용되는 거죠. 그룹 권한으로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그룹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테스트 1 계정에 대해서 권한 설정해야 되고, 테스트 2, 테스트 3 계정에 대해서 권한 설정 다 따로따로 해줘야 되잖아. 근데 세 번 할 거 어떻게 한 번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 명의 사용자 계정들이 하나의 그룹에 포함되는 이런 구성이라면, 이번에는 테스트 4계정을, 테스트 4계정을, 리눅스 1번 그룹, 리눅스 2번 그룹, 리눅스 3번 그룹에 포함되도록. 그러니까 하나의 계정이 어떻게 여러 개 그룹에 포함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뭐죠? 위에는 여러 개 계정들이 하나의 그룹에 포함되는 그런 예제였다면 이번에는 하나의 계정이 여러 개 서로 다른 그룹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그룹을 만들게요. 그룹 애드 리눅스 1, 2, 3, 캣 etc 그룹 테일 확인하시면 자, 리눅스 1번, 2번, 3번 그룹 생성됐고요. 자, 유저이드 마이너스 소문자 G, 리눅스 1번, 그 다음에 대문자 G, 리눅스 2번 그룹, 콤마, 리눅스 3번 그룹, 테스트 4계정. 자, 이렇게 하면은 테스트 4계정은 리눅스 1번 그룹에 포함이 되고, 리눅스 2번, 리눅스 3번 그룹에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그룹스 해가지고 얘네들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자, 테스트 4계정은 어때요? 리눅스 1번, 2번, 3번 그룹에 다 포함되는 걸로 나와 있죠? 확인 다 되셨나요? 테스트 1과 2랑 3은 테스트 유저라고 하는 같은 그룹에 다 포함이 된 상태고, 그죠? 테스트 4 계정은 그룹이 몇 개야? 3개가 되는 거죠. 확인 다 되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실습에 사용됐었던 애들은 좀 다 삭제할까요? 일단 테스트 1, 2, 3, 4 삭제를 해야 되고, 그룹 같은 경우는 얘네들 삭제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테스트 1, 2, 3은 지금 계정이 연결이 안 돼 있지? 자, 그럼 삭제할게요. 자, 그럼 계정부터 지울게요. 유저들 마이너스 R 테스트 1 하고 엔터. 자, 그럼 뭐라고 나오죠, 여기? 테스트 1 그룹 삭제할 수 없다. 이유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테스트 1이면은 원래 그룹도 원래 어디였죠? 테스트 1이었죠? 아, 근데 지금 테스트 1은 그룹이 어디에 있어요? 테스트 유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 테스트 유저. 어디 있어? 테스트 유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 근데 이거 지웠다고 이 그룹을 없애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거기 다른 계정들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울 수 없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테스트 A도 마찬가지고, 테스트 3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계정은 삭제되는데 그룹은 삭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테스트 4도 일단 지울게요.
자, 테스트 1부터 테스트 4 계정 삭제됐으면, 자, 그 패스WD 확인하면은 테스트로 시작하는 계정도 안 나오죠? 네, 다 삭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삭제해야 되겠네. 자, 그룹 테스트 1부터 쪼로로록 다 삭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룹 삭제할 때는 그룹 대리입니다. 네, 테스트 1, 2, 3, 테스트 유저, 뭐, 리눅스 1, 2, 3, 이렇게 삭제하면 되겠지? 네, 삭제 다 되었어요. 네, 끝났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4장, 그 계정 생성 및 관리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끝.